7월 4일 미국 머크랑 2,70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했잖아요. 이게 작년 9월 의향서보다 한 2,200억 정도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곳들도 대부분 한 번씩 정정들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큰 금액으로 최대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공시법 자체가 완전히 확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향서 체결 과정에서는 먼저 얼마큼은 실험적으로 해본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아주 확정적인 데에서만 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의향서 단계에서나 본 계약 단계에서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크게 보이죠. 지금 4공장에서 3개사에 대해서 5개 제품은 이미 체결했고, 그리고 글로벌 20개사 안에 드는 기업들과 30개 제품 정도 논의 중인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 10월에는 부분 가동을 하는 거고, 6개 정도 말리터의 라인에 대해서요. 2023년부터 완전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풀캐파에 가까운 계약을 채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만큼 채우고 있는지도 저희도 비딩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비딩 전략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얼마나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그 다음 공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워낙에 수주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다음 부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다음 부지도 워낙 큰 걸 사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2분기 일단 시장에서 보시는 거는요. 1분기 때 저희가 가동률을 매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을 드리는데 1분기 가동률이 2분기 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분기 정도 이렇게 이연이 돼요. 저희가 저번 분기 때 이 공장이 정기 보수가 있었거든요. 이 공장이 다른 때에 비해서 가동률이 한 절반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같은 부분이나 그리고 CD, DP 이런 부분이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서 잘 실적을 내주고 있어요.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체 가이던스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최소 20% 이상의 탑라인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 상황이 좋다 보니까 20% 중후반까지는 탑라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가이던스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전체 가동률에 대해서도 이 공장 1분기에 정기 보수가 있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1, 2, 3 공장 전체가 풀가동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바이오에피스 인수 전이어서 2분기부터 에피스랑 연결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 때 바이오에피스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스 인수 후에는 발표한 가이던스에서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지분법 이익으로만 저희 실적에 포함이 됐었는데 연계로 100%가 잡히다 보니까요. 기존에 저희가 드렸던 가이던스는 삼성로직스 개별의 기준이어서요. 전체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데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정보를 2분기부터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연계가 되면 매출단에서는 더 유리한 건가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부분은 감사 보고서에 별도로 에피스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거든요. 실적 영업이익률이 저희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는 더 좋아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이던스를 연간 30% 초반대로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피스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나 그런 부분은 2분기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부터는 매출 자체는 조금 성장할 수 있어도 영업이익률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쳐지니까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더 커지는데 영업이익률은 저희가 워낙 좋아졌다 보니까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상반기 내에 5공장 착공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5공장은 지금 착공이 된 건가요? 아직 착공되진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마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업데이트가 따로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보도 자료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발표했었던 게 4공장 이후에 신공장 착공을 위해서 인천 송도 내에 바이오 캠퍼스 부지 매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지된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공지된 거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는 4월 내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연기되었다고까지 지금 공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1캠퍼스 부지는 4공장까지 지금 공사를 하면서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죠. 정확히 언제라고 예상이 좀 어려워서요. 일단은 인천자유경제청에서 나온 보도자를 보시면 저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우선 협상자도 저희만 선정이 돼서 계속 계약 내용 때문에 협의 중인 거고, 시기의 문제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공장 100% 가동률의 3공장까지 100%까지 가까워지면서 기존 공장에서 효율성을 개선해가지고 맥스 캐파가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라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효율성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면 맥스 캐파는 기존 캐파에 비해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장을 돌릴 때 제품 간의 컨테미네이션 위험이 있다 보니까 한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때는 클리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더 효율화시키는 거고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시간 단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CMO 업계 자체가 가동률 80%를 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품을 변경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제품이 만약에 페일이 났을 때 업계 특성상 고쳐서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수가 나면 그 제품 자체를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남겨놓는 게 있는데 저희가 워낙에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가용 배치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맥스 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mRNA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구축 완료하며 원스톱 mRNA 위탁 생산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그린라이트 바이오 임상 시약 공급을 시작해서 CDMO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mRNA 쪽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공개된 수준은 그거 한 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 USA 때도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서 캐파를 늘리긴 했지만 이거는 새로운 부지를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공장 내에 유휴 공간으로 남겨놨던 거에 설치해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mRNA 시장이 커졌을 때 트랙 레코드를 쌓아놔야지 수주 받기가 더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데 있어서 먼저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매출을 크게 뛰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라이트사가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생산 스케줄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에 mRNA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보도 자료로만 나간 게 많죠. 그것도 생산이 시작했다 정도까지였고요. 6월 초에 아마 보도 자료가 나가서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생산 시작했다라는 말은 보도 자료로 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3분기에 매출이 부분적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첫 번째 생산을 했을 때는 IFRS 15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 생산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술 이전이나 인증용 배치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전까지의 실사 같은 그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생산을 하고 있어도 이게 바로 매출로 인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부채로 잡혀 있다든가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출로 많이 잡히려면 특히 생산한 것에 대해서 인증 과정이 더 필요해서 아마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매출로 찍히는 것들도 다 그런 인증 과정을 거쳐서 전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매출로 찍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녀 현금의 10% 3년간 배당하는 걸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시행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배당을 검토하겠다는 게 25년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투자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25년의 자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서서 그때부터는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다고요. 저희가 좀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사 오기 전에 말씀드린 거여서요.
아마 그 부분도 나중에는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변경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같이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이오 에피스 말씀해주신 대로 100% 지분 확보 후에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로직스한테는 어떤 효과로 좀 나오는 건가요? 바이오로직스 자체에 대한 연결이다 보니까 우선 바이오에피스가 잘 되면 바이오로직스도 잘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그런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젠이나 이사가 정확히 동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가는 게 또 어려웠고 서로 간에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들고 있는 이유나 저희가 에피스 지분을 들고 있는 이유가 다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사회에 비해서 더 용이해지고 서로 방향성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바이오 에피스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즈를 유럽이랑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출시를 했다는 거랑 상업적 판매가 또 다르더라고요. 바이오젠의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6월에 출시를 했다. 그런데 상업적인 프로모션이나 그런 걸 진행을 하고 7월부터 판매 예정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7월부터 이제 시작이겠죠?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게 워낙에 저희가 첫 번째 출시다 보니까요. 이런 시밀러 시장이나 약품 시장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먼저 나와 있으면 다음날 진료를 해서 이 처방을 내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약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임상 결과가 있는 거다 보니까 하루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처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출시다 보니까 앞으로의 영업력이나 그런 데 있어서 유리할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바이오로직스 CDO 사업에서 S초이스, S셀러러트 플랫폼 적용 시 높은 생산 효율로 9개월 만에 IND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수한 기술력의 CDO 사업을 통해서 고객 확보 후에 CMO 수주를 이끄는 전략이라고 시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강점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S초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포주 자체가 항체 치료제라는 게 세포에서 배양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더 세포 배양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세포가 배양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S초이스가 그런 부분에서 제일 우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S셀러트 부분은 저희가 경쟁사에 대비해서도 상위권에 있는 경쟁사들이랑 비슷하거나 더 위에 있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위권 경쟁사들도 보면 플랫폼이 돼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